예,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압박을 할지 또 반대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시는 결국은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네.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그 전문가들 얘기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마 대북 정책 점검하고 또 그 외교 라인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 그렇게 보고 있죠. 예. 우리나라 장관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. 맞아요. 미국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.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이고, 이제 강경론자고, 네. 언제라도 막 갑자기 폭격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의 사람이고, 그다음 부장관이 이제 웬디 셔먼, 우리한테는 꽤 익숙한 사람이죠. 그렇죠. 6차 회담 때 온갖 조율과 역할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담당의 커트 캠벨인데,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조율을 하겠죠. 다 뭐 하겠죠. 이 사람도 이제 협상론자고.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한 대여섯 명 국가 나라 모아놓고 맨날 회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. 우리 정부가 학이 따라 달렸다는 재량이 어느 정도일까는 정말 그쪽 분야, 우리의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너무 달라요. 맞아요. 솔직히 저야 비전문가니까 알 수는 없는데 경험을 통해서만 보자면 이 한국 정부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일 때 미국이 그렇게 함부로 무시는 못하는 정도다.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적어도 그 중국 경사라는 그 위험성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한미 간의 이제 인적 교류 이런 건 좀 하고. 그러니까 저는 김갑수 평론가님 이야기 중에 동의했던 게 지금 남북 관계가 잘 해결되면 미국에서는 이게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. 중국 경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그렇지. 그거를 본질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참 싫고 난감하겠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. 왜냐하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의 이 경계축으로 이 한미일 공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맞아요, 역대 최악이 맞아요. 되어버렸는데 한일 관계의 공조가 회복되어야만 미국이 봤을 때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도 이 축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의 축으로 남아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요. 우리가 남북 관계 관련해서 미국의 협조나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신뢰를 얻기 원한다면 다소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주제이지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양보할 것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이 저는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잠깐만요.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번 한 얘기가 있어요. 한국과 일본을 들어서 they always fight, they always fight. 이 갈등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게 자기 역할임으로 해서 힘을 대등하게 줬어요. 오바마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됨으로 해서 미국 정부의 신임을 얻는다는 얘기는 전혀 정반대일 거란 얘기예요. 그냥 제 주장이에요. 오히려 이 한국과 일본은 조금 기술 경쟁, 자본 경쟁 상황에 돌입했기 때문에 동북 간의 갈등 구조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양자를 동시에 배려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원만한 이것저것 풀리면요. 다시 일본 행정부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